그랬거나 말거나 1983년의 베이스볼. 야구는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말이 있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몰라도 이 말을 생각해낸 사람은 야구에 대해 꽤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임이 틀림없다. 예컨대 야구는 설사 그것이 지구에 존재할 리 없는, 그러나 가본과 우간다의 국경 사이에 남몰래 자리 잡고 있다 말할 수도 있는 부족국가 본관다의 프로야구라 할지라도 인생의 축소판이라 불리기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더 부풀려 뻥을 치자면 그 경기에 임한 선수들의 기분은 한결같이 이상한 것이었다. 물론 경기의 내용도 선수들만큼이나 이상한 것이었고, 그 경기를 지켜본 팬들의 기분도 무척 이상했다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유달리 시책도 많고 득점도 많았던 그 경기의 선수들은 사실 가벼운 마음으로 임했다. 당시 팀은 본간다의 1부 리그 160개 팀 중 33위를 달리고 있었고, 1위와의 1200게임 차, 공동 30위인 세 팀과는 16게임 차, 역시 공동 34위인 두 팀과는 11게임 차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4개의 잔여 경기를 모두 이기거나 진다 해도 순위엔 아무런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경기 직전 시족의 무당과 추장에 함께 겸임한 감독이 오늘도 최선을 다해라 라는 말을 했지만, 그것은 그간 4332게임을 치러 오면서 늘 듣던 소리였기 때문에 과연 그런 말을 했던가 해도 좋을 만큼이나 무의미한 것이었다. 즉 승패와 상관없는 4게임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 이상한 조짐은 2회 초 선두로 나섰던 좌익수이자 5번 타자인 모켈의 은베가 2루타를 치고 나갔을 때 일어나기 시작했다. 갑자기 타임을 외친 감독이 뒷짐을 진 채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2루 베이스를 밟고 있는 모켈의 은베에게 달아온 것이다. 상황이 안 좋아, 모켈에. 네?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는 말세. 무슨 말씀이십니까? 물론 자네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내 말은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야. 안타를 쳤지 않습니까? 아, 자네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닐세. 내 말은 총체적인 어려움이 닥쳤다는 얘기야. 설마 안타 하나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그럼 홈런을 쳐야 하나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고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듣겠나. 더군다나 이 어려움은 총체적인 것이란 말일세. 아직도 이해가 안 가나? 전 늘 훈련도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합니다만. 수소의 똥구멍에 입바람을 넣는 격이군. 아무튼 이번 회의에서는 큰 어려움이 닥쳤다는 사실만 인지해 두기 바라네. 그럼 도루를 할까요, 감독님? 됐네. 일단은 우리 모두 사태를 관명해보자는 말일세. 감독이 돌아간 후 모켈의 은베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유격수이자 다음 타자인 운가타 부루부루가 3루타를 치자 그는 2루에서 기다리고 있다 달려오는 운가타 부루부루에게 물었다. 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쉿! 아무 일이 없다는 듯 달려. 상대가 눈치채면 끝장이야. 모켈에는 달렸다. 발이 빠른 그는 큰 어려움이 없이 홈을 밟았지만 그의 혼란은 더해져만 갔다. 더그아웃의 분위기는 과연 수소의 똥구멍만큼이나 움츠러져 있었던 것이다. 모켈의 은베는 침통한 표정으로 구석에 앉아있는 가장 절친하면서도 오랜 동료이자 팀의 포수이며 4번 타자인 고로케 옹고의 곁으로 다가갔다. 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상황이 안 좋다는 건 그것도 너무나. 그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냔 말이야. 그게 뭐든 간에 각오부터 단단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 젠장 돌아버리겠군. 이복의 총체적인 어려움이란 말일세. 경기는 다주 3루수이자 7번 타자인 낄로레가 포볼을 고르고 중견수이자 8번 타자인 운가가 안타를 쳐 운가타 부루부루 또 홈인 역시 노아웃 2루수 2, 3루에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감독은 다시 타임을 요청하더니 낄로레와
분가 운가운가에게 다가와 말없이 작은 쪽지를 하나씩 건네주고 돌아왔다. 그 쪽지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총체적 위기의 극복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네. 낄레레 낄로레와 분가 운가운가는 더할 나위 없이 복잡한 기분이 되었지만 타석에 들어서면서 또 다른 쪽지를 건네받은 9번 타자이자 투수인 마마라이 파파라이의 기분에 비한다면 실로 간편한 것이었다 말할 수 있겠다. 마마라이 파파라이가 건네받은 쪽지에는 역시 깨알 같은 글씨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이 위기를 탄생시킨 주범은 반드시 처단되어야 하네. 마마라이 파파라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하늘이 노랬다. 그의 머릿속은 이 쪽지가 과연 자기에게만 전달된 것인지 아니면 팀의 모두에게 돌려진 한 장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 끝없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방법은 당장이라도 더그아웃에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으므로 그는 투수의 2구째인 바깥쪽 공을 힘껏 밀어쳤다. 공은 노란 하늘을 가로질러 홈런이 되었다. 3런 홈런, 스코어는 5대 0이 되었다. 홈런을 쳐놓고도 마치 도루를 노리는 주자의 스피드로 홈을 밟은 그는 샛노란 얼굴로 더그아웃으로 돌아왔다. 감독과 몇몇 동료들은 박수를 쳤지만 그는 침울한 기분으로 가장 절친한 동료이자 사촌동생인 팀의 3번 타자이자 우익수 모툼바 모켄베의 곁에 털썩 주저앉았다. 동생, 이번 위기의 주범들을 처단할 거란 사실은 알고 있나? 뭐야, 그건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마마라이 파파라이는 길고 긴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잠시 이번 리그에 자신을 돌이켜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하고 잘 던지고 잘 막았다. 이때 삼진을 당하고도 더그아웃으로 돌아온 팀의 1번 타자이며 1루수인 무마카타 나무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신이 받은 쪽지를 마마라이 파파라이에게 내밀었다. 그 쪽지에는 역시 깨알 같은 글씨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우리 모두의 단결만이 위기 극복의 열쇠. 셋은 아무튼 큰일이군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었다. 그리고 차례차례로 타석에 들어서던 2번 타자이자 2루수인 무르파 앙그앙그와 3번 타자이자 우익수인 모툼바 모켄베, 4번 타자이자 포수인 고로케 응고응고에게 다음과 같은 쪽지들이 전달되었다. 역시 깨알 같은 글씨들이었다. 지금은 코칭 스태프, 선수 간의 단결이 최우선의 과제. 고통을 분담하고 협력을 아끼지 않는 자세가 필요. 팀의 구조조정만이 우리가 살 길. 이번 타자인 무르파의 앙그앙그 타구는 잘 맞은 것이었지만 운이 없게도 상대팀의 이루수인 앙골라 봉고봉고의 글러브에 그대로 빨려들어가 는 직선 타구였다. 그는 타격 코치에게 쫓겨난 원숭이 같은 놈이란 말을 들었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코칭 스태프와 선수 간의 단결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더그아웃으로 돌아왔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호시탐탐 그의 항문을 노리고 있던 남색가이자 팀의 투수 코치인 모안카 밀레밀레였다. 모안카 밀레밀레는 조용히 그를 화장실로 데려갔고 화장실 문을 잠근 다음 그의 바지를 벗겼다. 그리고 잘 발단된 그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한없이 발기된 자신의 물건을 그의 항문 속에 힘차게 찔러 넣었다. 아픈가요? 참아야죠. 지금은 무엇보다 코칭 스태프와 선수 간의 단결이 최우선이니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제가 도움이 된 건가요? 아, 모두가 자네 같기만 하다면야. 저도 기쁘군요. 아, 그런데 냄새가 지독하군 이거. 모툼바 모켄베와 고로케 응고응고가 차례차례 안타를 쳤기 때문에 2아웃이었지만 찬스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다시 타수는 5번 타자인 모켈의 은베은베에게 돌아왔다. 타석에 들어선 모켈의 은베은베는 고통을 분담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모툼바 모켄베의 사인과 팀의 구조 조정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모로케 응고응고의 눈짓을 보았지만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깨알 글씨가 담긴 그의 쪽지를 아직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때 경기가 중단됐다. 은발레 지역으로 이동하는 대규모의 코끼리떼 행렬이 그라운드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다. 분명 5대 0으로 크게 리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선수들은 모두 기지맥진해 있었다. 코끼리들의 웅장한 울부짖음에 비해 더그아웃의 분위기는 너무나 의기소침한 것이었다. 감독은 선수들을 모두 불러 앉힌 다음 심각한 표정으로 만문을 열기 시작했다. 우리 아프리칸 단발라스 팀의 닥쳐온 위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네들도 모두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네. 나 역시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지만 모두가 우리가 알고 있듯 지금은 우리가 단합된 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의지, 불굴의 노력만이 사태 해결의 유일한 방책이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런데 무릎아, 자네 왜 자꾸 다리를 이리 꼬고 저리 꼬는 것인가? 감독님, 거기에 대해서는 투수 코치인 저 무언칸 밀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화장실에서 코칭 스태프와 선수 간의 감동적인 단결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저 역시 지독한 냄새에 시달렸지만 결국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물론 각자의 양보와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만약 오늘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는 날이 온다면 저는 오늘 무르파 선수의 항문이 찢어지면서 나온 피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자랑스레 외칠 것입니다. 장하군.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감독님, 모켈의 은배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 위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온 것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군요. 도대체 위기란 무엇입니까? 뭐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총체적 위기라는 사실을 몇 번 말해야 알아듣겠나. 자네가 진정한 프로라면 이미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이미 이때쯤이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위기의 극복 방안이라도 마련하고 있었어야지. 안 그런가? 지금 자네의 질문이 프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자넨 지금 무릎파 앙그가 흘린 피를 욕되게 할 생각인가? 앙? 감독님, 낄로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단결만이 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는지요. 좋은 질문이네. 큰 물꼬를 트는 일은 내가 직접 나서 볼 테니 자네들은 일단 허리띠를 더 단단히 졸라매기 바라네. 허리띠를요? 그렇지. 허리띠를 졸라매면 옛날 생각이 날 것세. 허리띠가 가장 큰 기능은 사실 그것이니까. 좀 힘들더라도 각자 고통을 분담하는 생각으로 확실히 졸라매기 바라네. 그리고 각자의 연봉에 대해서도 이번 위기의 극복을 위한 극복 자금이 대폭 각축될 것일세. 물론 나와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지. 감독님, 숨쉬기가 힘듭니다. 당분간은 그럴 걸세. 하지만 곧 익숙해지겠지. 거기에는 고렇게 응고응고 자네의 책임도 있는 것이야. 프로는 늘 자신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자네는 잊고 있었나? 자, 이제 코끼리들의 행진도 서서히 끝나가는군. 모두 준비를 서두르게나. 타석에 서 있는 건 올켈의 은배였나? 복잡한 생각보다는 공에 집중해야 하네. 그것이 프로니까. 자,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다들 각오는 단단히 하고 있겠지?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네. 여기저기 퍼질러진 코끼리 똥들이 말끔히 치워지고 그라운드가 완전히 정비되자 주심은 플레이 속개를 선언했다. 모툼바 모켄베와
그렇게 은고은고가 다시 3루와 2루로 돌아갔고 타석을 향해 걸어가던 모켄베 은베은베는 감독이 그제서야 건네준 쪽지를 조심스레 펼쳐보았다. 쪽지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고 정말이지 깨알처럼 작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다. 그는 다시 더그아웃으로 돌아와 감독을 찾았다. 감독님, 이게 뭡니까? 감독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불펜에 있던 투수 코치 무안카 밀레밀레가 대답했다. 아, 감독님은 골프 치러 가셨네. 왠지 마음이 더 불안해진 모켈의 은베은베는 타석에서 2루타를 날렸고 연이어 들어선 6번 옹갑타 부르부르도 낄렐레 낄로레도 붕가 웅가웅가도 마마라이 파파라이도 안타를 날렸다. 허리띠 맨 안쪽 구멍에 또 새로운 구멍을 뚫기까지 해서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맨 붕가 웅가웅가가 2루에 나갔을 때 2루 주심 압둘라 알랄라가 자목 걱정이라는 표정을 물어봤다. 자네 숨 쉴 수 있나? 붕가 웅가웅가는 전혀 뜻밖의 대답을 했다. 난 프로라고요. 길고 길었던 아프리칸 담발라스의 2회 초 공격은 결국 24대 0이라는 큰 점수차를 기록한 채 끝났다. 리그의 1위 팀 더 그레이트 앙골라 부두스의 감독과 골프를 치던 감독은 8회 말쯤 더그아웃으로 돌아왔고 그는 역시 구조조정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며 코칭 스태프 1명과 11명의 선수를 방출했다. 1명의 선수가 모자랐음에도 불구하고 8회까지 아프리칸 담발라스가 73대 4로 앞서갔던 그 경기는 결국 92대 8로 아프리칸 담발라스가 승리했다. 상대팀의 감독조차 이럴 필요까지야 라며 실수를 금치 못했지만 아프리칸 담발라스의 총체적 위기를 몰랐던 그가 무엇을 알 수 있겠는가. 아무튼 감독은 기뻐하는 선수들 앞에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던 우리 팀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이는 모두 여러분의 덕분이었다. 더불어 이런 우리의 노력으로 리그 33위의 순위가 지금 막 확정됐다. 라는 열변을 토했다. 선수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다같이 입을 모아 담발라스 응원가를 제창했다. 은게 라쿤바야 모쿤바 콩고 오 담발라스 오 담발라 신스 1971. 경기가 끝나고 선수와 관중들도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외야의 구석진 자리에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세 사람의 팬이 남아있었다. 지구촌의 숨은 야구를 찾아 세상을 헤매던 이들은 소문에 소문을 따라 겨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진실로 야구가 무엇인지를 아는, 즉 야구에 관한 한 순수 절정의 고갱이라 불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다. 왜? 이들은 야구가 다른 무엇도 아닌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대안을 들어보자. 순수, 뭐야 이건 흡사 한국이 아닌가? 절정, 눈물이 나와 마치 내 인생을 보는 것 같아. 고갱이, 놀랄 필요는 없다고 보네. 다른 무엇보다 야구는 인생의 축소판이니까. 물론 오늘 게임의 포인트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자, 그만 돌아가세. 라는 뻥을 쳐도 좋을 만큼 실로 야구는 인생의 축소판인 것이다. 실제로 1983년의 이 프로야구는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되었을 뿐 결코 학문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 팔자 시간 문제,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임자지 등의 청학적 명제가 한꺼번에 성립된 중요한 철학적 실험장이었다. 스포츠와 철학의 경계를 허문 그 놀라운 변화의 징조는 그의 이른 봄에 있었던 프로야구의 시범 경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범 경기 2차전이 거행된 2월 22일 인천 홈 구장에 벌어진 MBC와의 경기에서
산미의 새로운 클린업 트리오 정구선, 김진우, 이영구가 한국 최초의 3타자 연속 홈런을 기록한 것이다. 그날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나는 당시 친구들이 집에 갈 때마다 꼭 그들의 책상 서랍을 뒤져 일기장이나 수첩, 연습장을 등을 훔쳐보는 나쁜 버릇이 있었는데 다음은 당시 조수건의 일기장에서 발견한 그의 시다. 긴 세월이 흘렀어도 나는 어렵지 않게 그 시의 전문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 누구에게나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시가 있기 마련이다. 세 타자 연속 홈런. 아, 들어는 봤나 세 타자 연속 홈런. 나는 못 들어봤다네. 자네는 들어봤나 세 타자 연속 홈런. 못 들어봤다네. 못 들어봤다네. 나는 못 들어봤다네. 자네는 하하 나는 봤다네. 모래에 새긴 사랑파도 쓸려가고 나무에 새긴 맹세 바람에 씻겨가도 가슴에 새긴 우정 그리고 3타자 연속 홈런 영원하리라. 그것은 83년 삼리의 반란을 예고한 첫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그 반란은 이미 그의 겨울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당시 스크랩한 신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산미는 27명의 선수들 중 분별 없이 뽑았던 11명의 선수를 방출하고 이모균, 김상희, 유정천으로 가장 큰 약점이었던 마운드를 보완하였고 김진우를 비롯한 삼성이 외면한 정구선, 최용석, 정구왕, 김대진, 이성웅 등으로 수비를 보완했다. 그리고 작년 무명이 인하대를 전국 우승으로 이끌며 인천 야구의 미래를 일약 밝혀놓은 맹장 김진영 감독을 영입, 이미 최고의 사령탑을 구축한 셈이다. 비록 작년에는 최하위의 치욕과 수모를 겪은 산미지만 올해 각 팀의 가장 경기해야 할 팀은 바로 산미 슈퍼스타즈가 아닐까 싶다. 두말하면 잔소리였다. 그리고 그의 1월 17일 현해탄을 건너오는 대한항공 747기 속에는 언뜻 보기에도 결코 비범에 배지 않는 두 명의 남자가 타고 있었다. 바로 장명부와 이영구였다. 프로야구의 원년은 그랜드슬램에서 시작해 그랜드슬램으로 끝을 맺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혹은 프로야구의 원년은 굿바이에서 시작해 굿바이로 끝을 맺었다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원년의 프로야구는 개막전을 장식한 이 정도의 굿바이 말루 홈런에서 시작해 코리안 리그 끝을 장식한 김유동의 굿바이 말루 홈런으로 끝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로야구의 두 번째 해인 1983년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너구리. 철한 너구리 장명부. 호련히 현해탄을 건너와 고요한 한국의 강호에 라면은 농심 너구리, 오락은 폼코너 너구리, 야구는 철한 너구리라는 풍문을 흩뿌리며 숱한 야구 해설가들을 아연시색해 했던 그는 한국 프로야구사에 길이 남을 진정한 초인이요 마인이었다. 그 무렵 한국의 강호를 나름대로 점령하고 있었던 고수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는 1983년의 프로야구를 혈겁으로 물들었으니 그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수무강 산미 슈퍼스타즈 기록 박물지 파트 2 83년 성적 정기 27승 23패 승률 0.52420 2위 후기 25승 24패 1무 승률 0.510 공동 2위. 그렇다. 세상엔 가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불가사의라고 부른다. 시범 경기에서 1위를 기록, 충격을 전해준 산미는 83년 정기리그의 시작과 함께 줄곧 선두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특히 장명부는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8연속 게임 1-2승이라는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할 대기록을 작성했다. 언론은 앞을 다투어 삼리의 반란을 보도했고 이와 더불어 지난해 삼리에게 시즌 전패의 치욕을 안겨줬던 우승팀 오비의 하위권 추락을 비교해 보고도 했다. 오비의 추락, 그렇다. 지난해 24승 4패라는 불멸의 기록으로 팀의 원년을 정상에 등극시켰던 박철수는 그 후유증으로 심각한 허리 부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불사조의 추락은 오비에게 다시 일어서기 힘든 좌절을 안겨주었고 우리는 그의 시즌이 끝날 때까지 그 아름답고 황홀하며 장렬하기까지 했던 그의 투구를 반도 패션 남성복의 CF에서 속에서만 볼 수 있었다. 인천 출신의 김진영 감독은 오비에 대한 인천 팬들의 한과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특히 그는 오비와의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집착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시즌의 첫 주말 그는 광주 그라운드의 컨디션을 빌미로 해태와의 2연전을 일부러 기피했고 덕분에 완벽한 상태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던 장명부와 이모균을 오비와의 2연전에 투입, 통쾌한 2연승을 팬들에게 선사했다. 그날의 감독은 인도와 셰익스피어를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물론 당시에 나에게 인도와 셰익스피어가 필요할 리도 없었지만 설사 필요했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나와 조성우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아무리 울고 울어도 우리의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이것이 승리의 기쁨이구나.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그라운드를 내려오던 오비 선수들과 망년자실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땅바닥에 엎어져 있던 리틀 미련곰탱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울었다. 그날의 기쁨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나는 당시 마치 연재 만화를 보듯 한 번 본 친구 일기장을 계속 훔쳐보는 나쁜 버릇이 있었는데 다음은 또다시 조성훈의 일기장에서 훔쳐본 그의 시이다. 세 타자 연속 홈런과 마찬가지로 나는 어렵지 않게 그 시의 전문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 좋은 시는 정말이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것이다. 오비에게 2연승.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은 말씀하셨네. 거룩하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네. 패배의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래서 우는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정기리그가 무르익어가면서 장명부의 투구는 점점 더 지구의 물리 법칙을 무시해가고 있었다. 상식적인 투수 등판의 기준이나 사이클과는 상관없이 그는 선발과 마무리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마운드에 올랐다. 오늘 완투 후에 내일 마무리. 다시 선발. 그의 산미 슈퍼스타즈의 경기의 70% 이상을 등판했던 그는 진정한 초인이었다. 정녕 슈퍼맨이 산미의 투수로 왔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경기에 선발로 나서지는 못했을 것이다. 예컨대 슈퍼맨에게도 손가락에 물집이 자주 맺히는 체질이라던가 알게 모르게 발가락에 티눈이라던가 이거 참 알고 보니 귀두표피염과 같은 사소해 배지만 선발 투수로서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그의 60게임의 출장에 44게임을 선발로 뛰고 그중 36게임을 완투하고 30승을 올린 심지어는
홈구장 팬들조차도 고개를 젓게 만들었던 그의 초능력에 대해 한간에서는 히로뽕을 맞는다는 악성 루머가 퍼지기도 했다. 도무지 그 외에는 이해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장명부. 그는 진정 범인의 시각을 온몸으로 거부한 한국 프로야구의 마인이었던 것이다. 장명부는 정말 특이한 스타일의 투수였다. 그는 특히 원년의 불사조 박철순과 자주 비교되었는데 미국 프로야구 출신의 박철순이 핸섬한 외모와 젠틀한 매너로 타자들을 압도했다면 장명부는 우랄랄타이한 외모와 너굴틱한 매너로 타자들을 농락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는 아직 빈볼이 무엇인지 모르던 국내 팬들에게 진정한 빈볼의 의미를 일깨워주었고 어디 그뿐인가 빈볼에 놀라 넘어진 타자에게 그의 전매 특허인 너구리 미소 그것은 정말 실실 쪼갠다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다. 를 던져주곤 했다. 물론 왜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다. 웃지마 기분 나빠 라 한다면 내 맘이지요. 다. 그만하면 당할 재간이 없는 것이다. 시즌 내내 상대팀의 타자들을 주와인마에 들게 했던 그의 엽기적 투구 행각은 결국 정기리그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던 5월 31일 프로야구의 사상 유례가 없었던 대난투극의 불씨를 댕기게 된다. 그리고 그날의 사건은 선두를 질주해오며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산미에게 김진영 감독 형사이권이라는 결정적 치명타를 가하게 된다. 그 여파로 인해 비록 1승 차이로 정기리그의 우승을 놓치긴 했으나 산미는 분명 프로야구의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해 있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철한 너구리 장명부의 천하평정과 컴퓨터 투구의 이무균, 또 정구성과 김진우, 이용구로 이어지는 막강 트리오의 도깨비 타선, 진정 장명부라는 초인의 등장은 팀의 타격계까지 상승 효과를 가져왔고 그의 프로야구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켜왔으며 모기업 산미의 주식을 오르게 하고 인천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동네 어른들의 모임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동물의 왕국과 같은 프로에서 늘 비주류 비인기 동물일 수밖에 없었던 너구리 위상을 곰 이상으로 높여주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자살을 꿈꾸고 있던 2명의 소년에게 꿈과 낭만을 되찾아 주었다. 1982년에 비해 나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밝은 표정과 단정한 옷매무새 그리고 새하얀 치아. 세상은 확실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알고 보니 나는 푸른 하늘과 은빛 바다, 새하얀 갈매기와 그의 동반자인 도다리, 더불어 인천여중과 서여중의 미소녀들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도시 인천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멸종되어가는 세상의 곰들을 보호하고 밀렵꾼들의 덫에 걸린 그들을 보살피며 평생을 살아도 될 만큼이나 많은 사랑이 넘쳐나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 애인이 생긴다면 나는 아름답기 그지없는 그녀를 동네의 공터로 데려가 가을 밤하늘의 별자리들을 보여주리라. 저건 큰 곰자리, 저건 작은 곰자리.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